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가 가득한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대선이 부동산 선거라고 불릴 만큼 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는 당연 부동산 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 정책 공약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250만 가구 주택 공급과 또 세제 개편, 금융 규제 완화는 물론이고요. 정비사업 활성화와 임대차 3법 등과 같은 이 수정해야 될, 보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또 인수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국정과제는 또 TF가 종합적인 대책을 여러모로 고심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부동산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 계속해서 저희 알부자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은요. 전화 문자 열어놓겠습니다. 02-3153-2594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고요.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하십니다.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이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바로 남겨주시거나 또는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알부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알부자와 함께하실 부동산 고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현재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에 대해서 그 기초를 탄탄하게 알려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 전쟁이 우리나라와는 정반대, 아시아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이 있으면은 결국 우리나라 부동산에도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그게 과연 호가 될까 불호가 될까? 우리나라 부동산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확실하게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앞서서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21세기에 정말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저쪽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쟁 상황이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당장은 부동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도 항상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근데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이 새로운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던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바뀐 게 있었어요. 그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아까 얘기 나왔지만 이 윤석열 당선자는 250만 호를 공급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크게 지금 집이 모자라서 부동산이 크게 집값이 올랐으니까 공급을 많이 해서 집값을 잡겠다 하면서 정책을 내놓은 게 부양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지난 당선인이 당선되고서 한 달 동안 뉴스 기사들이 계속 어떤 논조의 기사를 썼느냐? 부동산 훈풍, 그다음 기대감, 상승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최근 한 달간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아직은 금리가 1.25%, 아직 저금리 시기이기 때문에 저금리 시기에 이 부동산 부양책이 나왔을 때는 분명 오르는 게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 한 해 동안 K자 곡선을 그리는 게 뚜렷이 나왔습니다. 특히 어디 부분에서 많이 나왔느냐? 보면은 최고가 경신, 호가 경신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아파트들이 어떤 아파트죠? 15억 이상 혹은 9억 이상 여태까지 LTV 이런 부분에서 대출 받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특히 기대감을 갖고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고 또 어떻게 되죠? 호가를 경신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 오른다고 막 특히 강남 쪽부터 오르기 시작하면은 전 서울까지 그리고 서울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수도권 이게 또 지방으로 확산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하면서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은 결국에는 부동산 안정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너무 올랐으니까 그거를 잡기 위한 게 전제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는데 그런 전조 증상이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아침 기사에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아파트 가격 오르는 게 막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번 당선자가 부동산 값을 잡아주기 위해서 뽑힌 그런 게 가장 큰데 오르는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정책들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 얘기 많이 나오던 부분들 다시 쿼터제 진행한다고 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술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선자가 내놓은 공약대로 분명히 이루어지는가 현실성하고 그다음에 실효성을 꼭 보시고 투자하셔라. 그리고 성급하게 투자하시지 마시고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투자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게 실질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워낙에 또 오르는 부분이 많이 나오면은 다음 당선자가 부담감을 윤석열 당선자의 TF팀이 굉장히 인수위 TF팀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뉴스 논조가 이거 올라가는 거 경계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그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혼란할 수 있으니까요. 항상 조심하시고 올바른 투자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2월 24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전면 전쟁을 선포하면서 거의 러시아 국경 부분 전 부분과 그것뿐만인가요? 벨라루스 쪽에서도 그리고 크림반도 쪽에서도 거의 3면에서 전 병력이 들어가는 전면전 양상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라는 거죠.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라는 거죠. 자, 그 당시 작은 전쟁만 일어났어도 이 세계에 영향이 끼치는 게 굉장히 컸는데 이게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영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예상대로라면 전면 전쟁으로 들어가면은 원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장악할 때는 그래도 러시아 편을 들어주고 크림반도 이쪽으로 나가는 거 러시아가 항상 보면은 왜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냐 하면은 이거는 부동산 위치 문제 항상 제가 풍수가 좋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이제 바다로 뻗어나가려면 이쪽 유럽 위쪽 바다라든가 아니면 이 흑해 쪽이라든가 아니면 아시아 쪽에서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이 위치가 이 풍수적 위치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가 부동산 사기 당했다라는 당군 할아버지께서 부동산 사기 당했다라는 그런 얘기처럼 위치가 너무 절묘하기 때문에 침략을 받고 어떻게든 러시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게 원래 목표였는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벨라루스의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금방 이 원래 코미디언 출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치 경험도 없고 바로 도망가지 않을까 해외로 도망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군복 같은 거를 군 보급품 같은 옷을 입고 열심히 국민들을 독려해서 또 우크라이나 국민 자체도 굉장히 전투민족이었나 이제 농기계 갖고 탱크를 훔쳐가기도 하고 열심히 나라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한 3일, 일주일이면은 키예프 함락해가지고 러시아의 친정권 나라를 세우고 끝날 줄 알았던 게 지금 한 달, 두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실제 전쟁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대전차 미사일 이런 부분에서도 발전해가지고 전쟁 양상이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방산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CNN에서는 이제 전쟁이 그래도 우크라이나 쪽에 좋게 끌고 가게 되겠다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어쨌든 애국하는 이 우크라이나 시민들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 도와주기 시작했죠. 그래도 도와주면서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든 러시아를 몰아내는 그런 전쟁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문제는 길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길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쳤을까요? 많은 분들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자, 에너지 이 부분에서는 지금 두말할 나위 없이 세계의 인플레이션, 물가를 크게 좌지우지하는 부분인데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가스관, 러시아에서 유럽에 가스 공급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뭐 노드스트림 최근에 하나 더 깔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용지물 됐다고는 하지만 노드스트림뿐만 아니라 독일에까지 그다음에 유럽 곳곳에 가스관이 연결된 게 많아가지고 유럽이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에너지 의존하는 게 굉장히 컸죠. 그것뿐만인가요? 러시아는 세계 굴지의 산유국이기도 합니다. 석유관도 이렇게 유럽 곳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지니까 전 세계의 물가가 난리가 난다라는 건 누구나 예상했고 어느 경제나 학자나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나라를 지나서 가는 석유관 이런 가스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러시아가 침공한 이유기도 하고요. 자, 문제는 뭐냐? 에너지뿐만이 아닙니다. 에너지뿐만이 아니에요. 자, 우크라이나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국가입니다. 자, 땅덩이가 크다는 거는 정말 부동산은 많이 갖고 있을수록 진짜 유리해요. 자, 러시아가 세계 2위 군사 대국이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이유가 뭐였어요? 큰 대륙 안에서 물론 워낙에 얼어있는 동토가 많아가지고 제대로 활용하기는 어려웠지만 이런 땅덩이가 넓다라는 건 석유 나는 데도 있고 가스 나는 데도 있고 실제 우크라이나도 석유나 가스가 잘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실제 이 큰 땅덩이가 어떤 땅덩이냐? 우크라이나 땅덩이가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갖고 있느냐? 거의 이 우크라이나가 제대로만 개발된다면은 프랑스, 자,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죠. 프랑스 정도의 포텐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의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또 되냐면은요. 자,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산업, 가점, 석유화학, 항공 이런 부분까지 다 영향을 받습니다. 뭐 석유화학 이거는 아까 가스 이거 보면 아시고요. 항공 부분도 에너지 문제니까 이건 좀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될 수 있는데 자, 이 우크라이나가 어떤 실제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무연탄도 굉장히 많고요. 우라늄, 나프타, 뭐 유연탄, 천연가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거는 당연히 크게 타격을 받고요. 자, 문제는 뭐냐? 우크라이나도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특히 네온 이 부분.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 네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반도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이 반도체 만들 때 쓰는 화학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서 거의 23%를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도 의존하는 게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까 제가 프랑스만큼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큰 땅덩이가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 철광석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철강 부분에서도 에너지뿐만 아니라 철광 부분에서도 지금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그것뿐만인가요? 우크라이나가 석탄도 진짜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갖고 있느냐. 워낙에 이 위치가 이 유럽 땅덩이 한가운데기도 하고 이 유럽에서 침공할 때 러시아 쪽 침공할 때 그 관문이기도 하고 러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진출할 때 관문이기도 해서 실제 우리나라처럼 지정학적 위치 공격 많이 당하고 그다음에 막아줄 산 같은 게 없는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침략을 당해오고 뒤지고 볶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크지 못해서 그렇지 우크라이나 이 넓은 지역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석유와 철광석, 석유, 가스 뭐 이런 지하 자원 때문에 옛날부터 소련 시대, 소련일 때는 여기가 다 합해져 있었잖아요. 여기가 그 유명한 체르노빌도 여기 있고요. 원자력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입니다. 실제 핵 무기를 지금은 다 반출해서 그렇지 원래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이거를 무력화해서 그렇지 핵도 많이 보유가 됐다는 건 기술도 잠재 기술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또 많이 갖고 있느냐? 자, 아까 화학 얘기 나왔었죠. 자, 보통 암모니아라든가 이번에 요소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 손을 내밀어 준 게 러시아잖아요. 자, 석탄 그다음에 석유 화학이 잘 된 곳은 항상 화학 분야도 굉장히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화학 분야도 굉장히 발전돼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네온. 그다음에 무연탄에서 나오는 요소라든가 각종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또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석유 화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막히니까 어떻게 되죠? 뭐 철광석에서도 막 이제 자동차 부품, 이제 석유 화학 이런 거 나오는 이 부품 이런 물질들이 이제 가전이나 아까 반도체 이런 부분에까지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미 글로벌화된 이 세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는 거대 국가들이 전쟁을 하니까 거대 국가가 전쟁을 하니까 전 세계의 영향이 그만큼 큰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길어졌다라는 거죠. 굉장히 길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가속화됐고 제가 1.25% 지금은 굉장히 저금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금리가 훨씬 더 오를 거다. 뭐 금리 다시 안 오르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가끔씩 나오게 됐는데 저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충분히 올해 2% 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확실히 말하게 된 겁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세계 물가에 진짜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까 에너지 문제도 있지만 바로 이 식량 부분입니다. 식량. 자,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생선, 수산물도 굉장히 많고요. 자, 그리고 노르웨이산 연어. 우리나라 연어의 95%는 다 노르웨이에서 오는데 요새 연어 가격 굉장히 올라서 횟집에서 연어 이제 퇴출됐다고 거의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못 먹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각종 물가가 오르고 있죠. 각종 물가가 오르고 있죠. 자, 그게 우리나라에 제가 이 곡물 얘기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2%까지 올라갈 거다, 물가가 올라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석유화학 분야도 있지만 자, 노르웨이에서 보통 우리나라로 오려면 항상 러시아를 거쳐서 왔는데 러시아가 지금 하늘이 하얗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하늘도 하얗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노르웨이산 그다음에 유럽에서 오는 이 물건들이 제대로 못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거쳐 오면은 그만큼 비행기 안 그래도 기름값이 비싸지는데 가스비가 비싸지는데 비행기로 운송해 오는 것들은 가격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빵바구니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밀 생산 유럽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지역이 초르노젬이라고 해서 굉장히 흑토, 밀이 자라기 굉장히 좋은 토양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또 녹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막 얼었던 땅이 녹을 때 체르노젬이라고 해서 이게 진흙탕이 되면서 탱크가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그 캐터필러
이 무한궤도 전체 바퀴는 원래 잘 빠지지도 않는데 그게 빠져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땅이 어떤 상태냐? 부엽토, 굉장히 까만 부엽토가 거의 몇 미터 정도 되는 그런 기름진 땅이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지역의 세계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밀의 30%가 여기에서 난대요.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되죠? 자, 러시아 전쟁 때문에 당연하게 밀 수출 금지해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우크라이나는 밀을 수확을 해야 하는데 이번 전쟁 때문에 수확을 못 해버렸어요. 그것뿐만인가요? 수확 끝나고 나면 또다시 씨를 뿌려야 하는데 전쟁이 길어져서 씨를 못 뿌렸습니다. 전쟁이 짧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밀뿐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가 이 옥수수하고 그 다음에 식용유의 원재료인 해바라기 씨는 또 세계 1위예요. 그 밖에 보리라든가 귀리라든가 각종 이 축산 이 동물들한테 가축들의 사료로 먹이는 재료도 굉장히 많이 생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물가에서 곡물 가격뿐만 아니라 육류 그 밖에 많은 것들이 도미노식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자, 아까 여기 비료 수출 막혔다라는데 아까 암모니아라든가 요소라든가 이게 결국에는 비료 생산에 굉장히 중요한 화학 물질입니다. 화학 강국들이 어디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잖아요. 전쟁통에 막히다 보니까 지금 브라질 콩 생산이 차질이 빚어지게 됐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 위기로 자, 러시아가 막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하니까 밀, 옥수수, 콩들 주요 곡물 생산하는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인도 다 우리도 지금 식량 안보 때문에 이 수출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곡물 가격이 계속 상승합니다. 곡물 가격 상승하면 육류 가격도 상승하고 그 외에 대체 식품들도 계속 상승합니다. 말 그대로 도미노죠. 도미노. 자, 실질적으로 쌀 가격도 지금 선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밀 대체제라고. 자, 이게 이미 지금 이 자료가 작년 자료거든요. 작년 자료. 이미 전 세계가 이상 기후 때문에 이미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고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전쟁이 훨씬 더 가속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수산물까지 말 그대로 우리나라 밥상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제가 이 두 가지 때문에 2%까지 금리를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올 거니까 2%까지 금리가 올라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금리가 올라갈수록 전세 내놓는 분들은 더 많이 내놓고 그다음에 전세 들어가려는 분들은 더 적어집니다. 그렇게 이 부동산 시장이 바뀌면서 실수요자가 많이 줄어들어요. 특히 갭 투자하시는 분들을 받쳐줄 수 있는 실수요자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이 그렇게 위태위태해진다. 지금 아직도 1.25%의 금리는 1.25%의 금리는 굉장히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이 나왔을 때 지금 부양책이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다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이게 금리 오르기 전에 마지막 대환장 파티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자, 어쨌든 이게 과연 우리나라 경제에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전쟁이 터지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에너지 부분에서 이제 러시아의 송유관이나 가스관을 못 믿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발주가 어마어마하게 조선소 있는 거제도라든가 울산이라든가 목포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주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1분기 만에 원래 목표 수주량의 50%를 벌써 달성했다고 그 뉴스가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만큼 수주가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좋아질 거죠. 그다음 반도체 당연한 얘기지만 아까 어떤 부분 여기 방산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요. 자, 전 세계가 지금 생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미국이 제대로 나라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원래 나토 가입국들은 미국이 지켜주니까 우리들은 이 군사로
국방비로 나가는 예산을 빼서 국방비를 줄여서 경제 발전을 해오던 게 나토 유럽 회원국들이거든요. 근데 막상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막상 자기들을 지킬 거는 자기 나라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죠? 방산에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방산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반도체거든요. 반도체가 지금 앞으로도 더 크게 활성화될 거고요. 그것뿐만 아닌가요? 자동차라든가 석유화학, 아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료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물가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근데 물가 올라간다라는 거, 재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 보통은 물가 올라가면 싼 거 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싼 거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싼 배를 살 수 있는 중국으로 사람들이 몰리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정확히는 가성비가 좋은 거를 찾게 됩니다. 사람들이 싼 거 사서 이거 금방 또 못 쓰게 돼서 다시 싼 거 사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럼 돈 더 쓰게 되면은 그 싼 거 사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조금의 돈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걸 찾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석유화학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거든요. 특히 방산이 요새 많이 뜨고 있는데 그 방산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합니다. K9 자주포가 막 노르웨이에서 시험을 했는데 오히려 독일보다도 그 비싼 그 전차 독일 자주포보다도 우리나라의 흑표 이런 것들이 K9 자주포가 훨씬 더 좋은 성적, 가성비 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산도 호재를 부르고 있는데 이 러시아에서 전쟁이 터지니까 지금 방산 이것도 굉장히 크게 지금 수주를 받고 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방산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은 아이고 원재료가 모자라서 힘들다 소린 듣고 있는데 막상 수출이 한번 들어와서 가공한 다음에 다시 수출이 될 때는 굉장히 좋아질 지역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들 제가 물론 찍었지만 솔직히 우리나라는 물이 있는 곳, 무역하는 곳 이런 곳들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이런 곳들에 솔직히 울산에 석유화학도 있죠. 현대자동차도 있죠. 조선도 있죠. 자, 거제도는 조선 메카고요. 목포도 조선이 있고 이 자동차 실어 나를 수 있는 물동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평택조차도 보면은 옆에 평택항이 있으니까 이 반도체가 잘 나가고 있고 그 옆에 자동차 공장들이 이 평택항 잘 이용하면서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부품 수급 다변화로 특히 전쟁 수용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더 높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는데 제가 최고로 꼽는 건 뭐냐? 특히 조선 부분. 진짜 경쟁자가 없어요.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석유화학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데하고 경쟁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조선만큼은 완전히 우리나라 동무대입니다. 완전 1등 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울산이라든가 여기 거제도라든가 목포 이쪽들이 특히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 외에 자동차 석유화학 있는 이 광양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테고 자,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좋아지면은 당연히 이 제철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아까 광역 이런 것도 좋아지고요. 문제는 제가 이 방산 부분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우리나라의 안보가 관련된 곳이니까. 그렇지만 실제 방산이 있는 곳들은 굉장히 크게 이득을 보게 될 겁니다. 아까 그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현궁이 더 가성비가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알아보는 국가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은 이 전쟁이 일어나서 물가 올라고 금리 올라서 전국의 부동산 시장, 정확히는 주택 시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만 이런 곳들 있는 지역들은 그런 부분에서도 크게 빚을 볼 수 있다. 혹은 떨어져도 덜 떨어진다. 그런 곳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전쟁이 경제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상승하는 반전 지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 어디냐?
아까 얘기했지만 일자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지, 개발지 주변을 항상 노려야 하고 이런 시기에는 항상 위험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그리고 방송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막 정책 나온 거 지금 솔직히 언론이 굉장히 제가 언론에 휩쓸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막 굉장히 한 달 동안 막 상승의 기사를 써냈잖아요. 심지어 이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까지 막 기사를 써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휩쓸렸다가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 기사 보니까 막 조심해야 한다. 다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쿼터제 진행해야 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항상 전문가와 올바른 상담을 하고 투자하셔라. 그리고 개발지를 항상 찾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기르셔라. 그렇게 결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네, 전쟁은 세계 경제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요, 더 이상은 무고한 희생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루빨리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유심히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세미나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순서는 알부자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알찬 고민 상담 시간인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또는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594번, 013-3366-0110번 각각 열려 있고요. 그리고 노란 톡방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QR코드 지금 바로 나가고 있거든요. 입장하셔서 궁금하신 부분 질문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상담을 요청을 주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집원, 면적과 투자 금액 등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부동산 프로그램 알부자에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상담 요청 주신 거 맞으시죠? 네네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아, 제가 요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네, 분양을 받아서 2023년 2월쯤 네, 입주 예정인데 네, 이거를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나은지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건지 네. 지금 상담을 좀 받고 싶거든요. 네, 이 주변의 전망이 좀 궁금하시겠어요? 네네네. 네, 연수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예,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곳을 갖고 계시는데 그 송도 국제신도시잖아요. 예, 예. 예, 예. 이거 투자 목적이 여기로 들어가서 사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거를 그냥 어떻게 세를 주실 생각이신가요? 임대 수입을 좀 보고 있거든요. 아, 임대 수입을. 네. 예, 여기가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송도 국제신도시가 좀 굉장히 좋은 곳이다 보니까 직접 들어가서 사시는 곳이라면은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 들어가셔서 사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 세를 잘 받으시려고 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세를 받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왜 그러느냐? 여기가 전형적인 신도시라서 그래요. 예. 세종시 같은 경우도 막 아파트가 워낙에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전세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예.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 그런 좋은 곳인데 여기가 네. 제가 보더라도 살기 너무 좋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프라가 들어오면서 네. 계속해서 발전하고 위쪽으로도 그다음에 아래쪽으로도 옆으로도 인천에 일자리도 많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데 네. 지금 당장은 대기만 성형을 꿈꿔야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가 크게 성공해서 활발해지려면은 좀 오래 네. 걸리기 때문에 네. 당장 새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편하게 사는 걸 생각하는데 네. 조금 지금 아직 여기가 신도시 느낌으로 개발이 좀 덜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세 받는 부분에서는 자칫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 지역이 워낙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여기가 좋은 데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도 높다 보니까 새 예. 사시는 분한테도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들어가서 사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아, 이 세를 그럼 지금 주신다면은 사는 조금 아파트를 생각을 세를 해보셔서 이건 분명히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아파트입니다. 그럼 전문가님 지금 사는 집에 세를 주고 그리 입주를 하는 게 방향은 더 나아요? 어찌 보면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 그럼 매도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 좀 전망을 좀 봐야 되나요? 이거는 솔직히 매도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앞으로 발전할 게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예. 매도하기는 좀 아까운 아파트라고요. 제가 아까 시간을 좀 말씀드렸죠. 투자를 하려는 말씀 같은데요. 예? 시간을 좀 두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러면 감사하고 그냥 매도보다는 좀 지켜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너무나도 정리를 알아서 굉장히 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도 또 현명한 판단 꼭 해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서울경제TV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부동산 프로그램 알부자에서 전화 드렸는데요. 상담 요청 주신 거 맞으시죠? 네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아, 제가 부산 쪽에, 네. 조금만 돈을 이제 서울 쪽에다 못 사니까 부산 쪽에 송정동 쪽에다가 예. 저거 하나 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쪽이 어떤가 싶어서요. 송정 지역에 투자를 고민을 하고 계신데 이 지역이 좀 어떤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보고 계신 곳이 좀 있으실까? 이런 부분 전문가분이랑 좀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부산의 송정이면은 지금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근데 지역이요? 투자 목적이 어떤 식으로 투자하실 생각이신지 아, 저기 월세를 받는 건지 예, 아니면은- 월세 받으려고요. 예? 월세 받으려고요. 그럼 월세 받는 거면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월세가 아, 목적이시라면. 아, 그래요? 예. 그럼 앞으로도 더 좀 좋아질까요? 그럼요. 자, 월세 받는 거는 왜 좋아지느냐? 자, 지금 보면은 부산에 원래 부산의 발전, 부산의 시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국제항, 특히 물류항이 있는 게 저기 강서구 송정동이 아니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해운대구, 예, 죄송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부산의 인구는 준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실제 부산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네. 이상하게도 이 강서구 쪽은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특히 송정동 이쪽도 굉장히 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새 목적으로 여기 투자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네. 지금 부산의 목적은 항구, 물동항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부산의 원래 의의입니다. 근데 부산의 의의인 그 물동항의 역할이 워낙에 지금 현재 배가 점점 거대화되다 보니까 원래 구항만 쪽이 큰 배가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얕은 수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산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쪽이 뭐냐? 이 송정동 앞에 있는 가덕도 부산 신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항 때문에 원래 이쪽에 공단도 있었지만 주변에
공단들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일자리가 계속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강서구 앞에 이 부분도 부산에서 저기, 가장 여보세요? 개발이 활성화돼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이 강서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발전되는 곳, 부산에서 투자할 곳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강서구고 그 강서구에서 세받는 목적이시라면은 이렇게 일자리 많은 송정동도 굉장히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예. 저기 강서구가 아니고요. 해운대구 송정동이거든요. 아, 네, 시청자님, 저희가 주소가 살짝 사고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저희가 네, 네. 방송 끝난 이후에 다시 해운대구로 해서 상담을 좀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어떻게 해요? 네, 지금 저희가 방송 중이니까요. 방송 끝나고 나서 해운대구로 다시 상담을 좀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네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입니다. 네, 네, 저희 상담 요청 주신 거 맞으시죠? 네네네. 예,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아, 그 토지의 전망을 좀 문의하려고요. 네, 어디 쪽에 보유하고 계시죠? 네, 그 평택시 오성면 네, 숙성리 숙성리. 732의 5번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평택시에 위치한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데 전망이 어떤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시청자님. 네네. 예,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지금 저는 평택이란 얘기를 들으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져요. 아, 네. 예, 평택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뭐니 해도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 평택이라는 지명에 이 네. 투자를 하셨다라는 거 굉장히 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네. 자, 지금 보유하신 데는 그런데 삼성전자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네네. 삼성전자가 위치한 곳은 이 평택의 동쪽 지역인데 어찌 보면 이 진이천 그리고 여기 평택에서부터 이 수원에서부터 천안까지 나가는 이 오성 IC 주변 이 절반을 나눠서 왼쪽 부분이거든요. 조금 넘어오기는 도시가 너무 발전해서 넘어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네. 그래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위치가 평택에서 제일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성 IC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네. 예, 오성 IC에서도 굉장히 가깝고 그다음 오성면 주변으로 지금 이 주변을 보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공장들이라든가 산업단지 그 외에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보유하고 계신 이 토지 바로 위쪽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 조금만 한 600m만 위로 올라가도 커다란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그것 때문인지 관련 이 하청업체들이라든가 뭐 기업이라든가 무언가를 사업체 같은 거 하려는 분들이 길을 따라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있는 길을 따라서 계속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 게 보여요. 네. 이게 그렇게 들어설 수 있는 이유가 저는 항상 물류의 이동이라든가 사람의 이동을 이렇게 풍수를 보고 따지는데 지금 이 이동하는 곳이 나가는 방향이 보면은 이 오성면에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평택 이 앞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위치가 여기에서 올라가야지만 여기 지금 도들이라고 된 곳이 미군 부대이기 때문에 지금 보안상으로 가려져 있거든요. 네네. 자,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이 기름 교차로 앞에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실제 인구하고 물동량 이동이 많은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로 예상되고요.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기에 이제 평택에서 팽성 쪽으로 해가지고 이 나가는 철도도 계속 완공되면은 더욱 발전할 거고요. 그러는데 이쪽에 많은 분들이 이쪽 역세권 들어선다고 이쪽 개발한다고만 생각하고 이쪽 주변만 보시지만 저는 오히려 이쪽이 아까 얘기했지만 공장이라든가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동할 길이 오히려 이쪽이기 때문에 그쪽
역 생기는 곳보다 이쪽이 더 좋은 곳이다. 그래서 여기는 기다리기만 하시면 분명히 웃을 날이 올 거다. 다만 지금 평택이 워낙에 투자 과열 지역이라고 묶여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시고 이거 지키시기만 한다면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랄게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에 갇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문자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수석동 토지 전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6734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자 지역은요, 충청남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좀 자주 나오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그중에서도 서산시거든요. 토지인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서산시가 자주 나오는 이유는 그래도 충청남도에서 네. 개발이 좀 많고 일자리가 많아서 이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는 네.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산시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이 수석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선 공약에서도 조금 얘기가 나왔던 이 수석동 도시개발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물론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에서 생길지 어떨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계획이 다 나온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수석동에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 개발 여파로 인해서 최소 그 주변에 집가 상승을 누릴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서산시에서 실제 이동량이 많은 길, 이 29번 국도하고 그다음에 이 시골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지도에서 보면 분명히 시골 모습인데 보통 시골과 다르게 많은 주택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실제 나중에 개발이 많이 되고 이렇게 그 앞에 보이는 이 경지 정리가 잘 된 절대농지 같은 그 토지보다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좀 꾸불꾸불한 이런 논밭, 경지 정리 안 된 논밭들이 오히려 개발이 빨리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곳이 그래도 도시지역 녹지 땅이기는 한데 다만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이제 이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맹지다. 그게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곳은 다른 곳처럼 인구가 줄은 지역이 아니라 실제 인구가 늘어서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유하시면은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좀 장기간 시간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분석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랄게요. 고민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1대1로 무료 상담 진행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고 예약 후에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일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보자 오늘도 안현재 전문가와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에 갇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상담 전화, 문자, 노란 톡방까지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